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게 이제 오늘은 최요한의 오늘인데 제가 하여튼 뭐 예상치 못하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과산책 시간입니다. 예, 제가 전화로 하든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든 전과산책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이강윤 선배가 안 계시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어온 게 게시판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회 방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저녁 8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원래 오늘 오전 9시에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9분 남겨놓고 연기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물밑에서 지금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예,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는 거 하나, 그리고 유권에서 의뢰해서 필리버스터 잠시 중단했다가 급한 선거구 획정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재실시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필리버스터 계속 지속되고 선거 연기 등 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나. 시나리오 3가지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 방지법은 내일 통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야당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만은 아니고 여기에 성원을 보내셨던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제가 이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의견과 반대 의견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이렇게 필리버스터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제일 목소리를 높였냐면은 김정은 새누리 정책위 의장이 노발대발 하면서 무효를 외쳤습니다. 무효. 이거는 뭐 상임 국회 부의장, 의장 다 빠져나오고 상임의장 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무효다. 잘못된 거, 아예 잘못된 거다. 무효를 외쳤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요. 나름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다급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루에 1,600명씩 방청객들 와서 실제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패러디해서 마이국회 텔레비전, 마국텔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팩트TV와 국민TV와 국회 방송이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호응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와중에 계속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속 수정안 받으라고 요구했죠. 계속 요구했습니다. 자, 새누리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는 선거 연기에 대해서 온전히 야당이 독박을 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야당이 지속적으로 독소조항 빼자라고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들었고요. 그걸 받지 않은 겁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야당이 온전히 독박 쓴다라는 얘기는 미리 겁먹은 거예요. 미리. 적어도 욕을 먹더라도 새누리당 같이 먹고 또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더 크게 욕을 먹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면 적어도 독소조항에 대한 보완책은 나올 것이다. 시나리오 세 번째, 필리버스터 지속, 선거 연기 등 후속 문제 발생. 선거 연기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공무원들이 밤을 새더라도 한다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유권에서 의뢰하고 필리버스터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다시 재실시하는 건 새누리당 죽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어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3.1절에 백기투항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혼자 저렇게 결정난 상태에서 혼자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국태를 더욱 부각시켜서 이 대한 언론들 딱 같이 공동보조 맞추면서 테러방지법이 실상은 국정원 강화법이고 이것이 국민들 전체 이 내용을 국민들 전체에게 알려내는 거. 당신이 바로 타겟이 된다는 거 알려내는 거. 이걸 이쪽으로 밀고 나가야 됐죠. 제가 근데 필리 정부 끝나면 야당 지지자들한테 돌 맞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돌까지는 아니네요. 여기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장 기분 나쁜 거는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반대 의견도 말씀드릴 겁니다. 백기투항이요. 야당은 현재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싸우는 것을 잊은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선거 연기도 후속 문제 발생했을 때, 새누리당 가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이념 문제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경제 문제로 끌고 간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유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독인 객인이거든요. 경제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해서 답 안 나옵니다. 이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슈 파이팅에 딱 맞는 길이었다고요. 작살나고 박살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이렇게 두서없이 퇴각하게 되면은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맞아서 제대로 KO 되면요. 너는 열심히 싸웠구나. 그런데 니네가 참 불가피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지. 먼저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약해요라고 꼬리 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요. 자, 이슈 파이팅은 뭐냐면요. 이거 이슈 파이팅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반대했을 때 이슈 파이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찬성했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 안 됩니다. 이슈 파이팅은 대중의 관심사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지금처럼 찬반이 명확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참성해버리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선거의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딱 필리버스터를 이게 테러방지법이 아니죠. 아까도 테러방지법이라고 했는데 소위 테러방지 또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바꿔줘야 합니다. 국정원 강화법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뒤돌아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리버스터 꼭 중단해야 했나? 라고에 대해서 꼭 중단해야 했다. 4.13 총선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즉 필리버스터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천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김무성이 말했던 상향식 국민공천을 할 시간 없어지고 친박 쪽에서 전략공천하면서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가고 야당이 테러가 없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지지율이 고착되고 선거 연기 무한 책임론에 봉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국에 한 번도 마이국태를 틀어보지 않았던 이들로부터 적어도 한국에서는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찬성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의원직이라도 걸었어야 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 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료 시나리오도 출구 전략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투표하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야당이 장렬하게 전사했어야 국민들이 구원해 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반대인 거죠. 예, 여기까지. 뭐 의견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예, 지금 경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 이인철 기자님이랑 아침에 만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 CBS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자, 기자님,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은 3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층을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실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0% 정도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2011년에는 빈곤층이 아니던 가구 가운데 3년 이후 2014년에 봤더니 빈곤층으로 추락한 곳의 비중이 18.2%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예. 소득이 3년 새 내려간 비율 한 20%가 넘었고요. 예. 유지한 비율은 64%, 소득이 오른 가구는 한 14% 정도에 불과했는데, 뭐 계속된 경기 불황, 여기에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60대층도 어렵지만 이 자영업자들도 이 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빈곤층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이제 월 수입을 다 따져봐서 예. 거기 중간 소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예, 예. 이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들 돈 벌기도 어렵고 또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금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느냐,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 어르신들 사회가 이러면은 좀 뭔가 변화를 추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근데 정부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서 계층 간 상향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주장을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 비중은 지난 2010년만 하더라도 한 27% 선이던 것이 올해는 뭐 31%를 넘어섰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예. 또 하나 이유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소득이 유지된 가구 비율이 절반이 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오히려 소득분위 상승 비율이 소득분위가 내려간 비율을 소폭 웃돌고 있다라는 해명인데요. 그러나 이게 현실을 반영해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네. 사실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층 간 사다리 이동이 자유로워지느냐, 올라가는 게 좀 쉬워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OECD 자료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수년째 1위입니다. 이제 대내외 이 기관과의 평가는 달리 정부가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해명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 복지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게 계층과 상향 이동이 된다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이야기로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자, 아까도 잠깐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인구가 1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학 학사모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것, 실제로 못한 거겠죠. 이런 대졸자가 최근 이제 15년 새 이제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건데요. 이 역시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예. 지난해 대졸 이상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따져봤더니 334만 6천 명인데요. 예. 지난 2000년에 비해서 2.1배 늘어난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4.7%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곡선인데요. 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대졸 이상 가운데서도 전문대 졸업생은 그나마 취업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일반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이 대졸 이상 실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서 지난해의 경우 이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 야,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근데 왜 대졸 실업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난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예. 난 안 될 거야라는 심리 때문에 대졸 이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대학 학벌은 좋은데 학벌은 좋아서 이제 정말 너무 어렵게 가까스럽게 취업을 했는데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보면 자기 적성하고는 무관하게 그래 뭐 첫 직장 아무나 좀 시작을 해보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이제 미래 세대들 정말 그대로 두면 좀 암울한데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 뭐 이런 미래 세대들이 이제 실망하고 이제 앞날을 포기한다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점에서 정말 정부는 그동안 임금 피크제하고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몇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각국과 FTA 체결하면 관련 일자리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밋빛 전망 통계치만 이제 남발해 왔는데요. 이런 이제 뜬구름 잡기식 이제 이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대졸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를 만들수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 관계자들 이인철 기자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시중은행에서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선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포 통장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뭐 이 소득 증빙해라라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본인 인증 절차 거쳐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달부터 이제 하루 인출 이체를 최대 100만 원을 이제 제한하는 소액 거래 통장을 도입을 해서 이런 이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통장 개설을 쉽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 일단 시중 5대 은행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국민, 우리신한, 하나, 기업은행입니다. 3월 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계좌의 경우에는 다만 이제 한도의 어떤 계좌 하루 이체를 창구에선 100만 원, 그리고 ATM기, 현금 인출이나 이체의 경우는 각각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또 전자금융거래에도 30만 원 한도로 설정해서 이런 계좌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엄격하게 이 계좌 개설 어렵게 하지 말고 쉽도록 금융 목적이나 관련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들한테는 불편을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잘한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예, 오늘 3일절인데 3일절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열심히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짠하네요. 일단 그 법무부에 따르면요,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소송이 9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93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가지 정도 분류가 된대요. 그중에 이제 제일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재산을 토해내는 거 있죠. 재산을 토해내야 되는 그것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국가 소송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전체 합쳐서 승소가 97% 국가가 이긴답니다. 남은 4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누구냐면 이해승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래요. 이해승,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최고 지위인 후작 지위를 받고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땅이 많았나 봐요. 이거 그 후손들이 경기도 포천시 임야 등 192필지에 대해서 국가기록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인데, 근데 진짜 예전에 친일파라고 한 사람들은 일제감정기 때 어마어마한 땅을 보유했답니다. 일본으로부터 하사받은 거죠. 이완용 같은 경우 475만 8천 평, 1573만 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했는데 이거 다 팔고요. 실제로 이거를 환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린 아직도 3.1운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깝깝한 현실을 우리는 지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참 예전처럼 아예 그 결투 막 있잖아요. 그 칼 빼들고 결투하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인해서 충격받으신 분도 계시고 실망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뭐 맨날 깨지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고 이것이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하긴 합니다. 전 조금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요한의 오늘 이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